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성 교수입니다. 자, 그러면요, 요번에는요, 페이지 288페이지 맨 아래 한 줄부터 이제 그 오른쪽 289페이지로 넘어가는 이론 내용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이요, 요 전기화학 분야가 정말 중요한데, 예, 전기화학,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화학전지라고 언급을 하면서 물 속에 떠댕기는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을 산화하는 과정으로 반응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류의 흐름을 설명하는 내용이 정말 정말 중요한데, 이 책의 좀 문제점이 중요한 부분에 요 단원에서 설명을 너무 못하고 있어요. 너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교수의 강의 내용을 듣고서 혼자서 이제 시험 공부 좀 하겠다고 시험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고 책을 읽어본 학생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고 있는 거야. 아마 이렇게 좀 이렇게 헤매는 이제 당황하게 만드는 이런 그 당황하게 만드는 걸 느끼는 이런 친구들이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여기 289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요약 정리해서 알아먹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있잖아요. 교수가 시험 볼 때 부록 8을 시험 볼 때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부록 8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책 맨 뒤에 거의 끝에 페이지 이 557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보면 리튬 일가 플러스가 전자 하나를 받아 먹으면서 리튬 이 중성 원자가 될 때 이때 이 환원 반응이 일어날 때의 표준 상태에서 이런 반응을 일으켰을 때 볼트 값이 마이너스 3.03 볼트다. 이렇게 숫자가 적혀져 있고 표로 만들어져 있어요. 도대체 이렇게 이런 숫자는 어떻게 측정을 했을까를 설명해 놓은 내용이 289페이지의 내용이에요. 그걸 되게 말을 어렵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교수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거기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게 뭐 이렇게 수용액이 이렇게 차 있고 옆에 무슨 유리컵 하나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고요. 잠깐만 교수가 또 옆에 뭐 이렇게 여기 책에 있는 그림대로 흉내를 그대로 내볼게요. 여기에 뭔가 이렇게 그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유리컵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파이프가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 뭐 이렇게 전극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이쁘게 그릴게요. 최대한 이쁘게 그래 알아먹을 수 있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으니까. 자, 전극을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액체를 이렇게 빗금으로 이렇게 칠게요. 여기 액체가 여기 끝에 여기 조금 담겨 있어요. 여기 조금 담겨 있어요. 뭐 더 깊게 담겨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그릴게요. 좋아.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놓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봅시다. 여기에 이제 분리막, 전해 분리막이라는 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전극이 또 담겨져 있고요. 뭐 여기에 이제 볼트 측정하는 기계, 이게 이제 변압계라고 하는 전압계, 미안합니다. 전압계. 전압을 측정하는 기계라는 게 여기 딱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는요 수소 기체가 채워져 있습니다. 연두색으로 지금 색깔 칠한 부분 있죠. 여기는 수소 기체가 채워져 있는데 딱 1기압으로 채워져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1기압입니다. 무조건 1기압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하는 요 전극 있잖아요. 교수가 빗금 치고 있는 까만색으로 빗금을 칠게요. 이 까만색으로 빗금을 치고 있는 전극은 백금, PT, 플래티넘이라고 하는 백금 전극입니다. 백금 전극은 특징이 뭐냐면 산화도 하지도 않고 환원도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얘는 되게 안정적인 금속이기 때문에 쉽게 전자를 잃거나 쉽게 전자를 얻거나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요, 이 밑에 물 속에 있잖아요. 물속에 산성 물질을 녹여놔서 H 플러스 양이온의 농도가 1몰 농도가 되도록 맞춰놨습니다. 여기 주변에 모든 여기 안에 수소 양이온의 농도가 1몰 농도로 맞춰놨다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요 실험을 섭씨 25도에서 진행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은
온도는 25도고 수소 기체의 농도는 1기압이며 수소 양이온의 농도는 1몰 농도가 되기 때문에 이 왼쪽 부분이 이 왼쪽 부분 전극, 요 전극을 이제 여기서는 양극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산화 전극이요. 이쪽 부분이 완전한 표준 상태, 연력학적 표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왼쪽에 있는 이 양극, 요 전극 있잖아요. 요 세팅, 요 세팅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이걸 갖다가 표준 수소 전극이라고 부릅니다. 표준 수소 전극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런 반응이 일어나요. 수소 기체가 어떻게 해요? 예, H 플러스 양이온으로 변하면서 전자를 뱉어내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이 이 플래티넘 백금 전극 주변에서 특히 어느 부위냐면 교수가 지금 색깔 칠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자, 이 표준 수소 전극은 이걸 필기해 두셔야 됩니다. 모든 전극의 기준 전극이라고 해서 요 반응이 요 전극 주변에서 일어날 때 이때의 볼트값, 전위값을 0.0 볼트라고 기준을 잡아서 정의를 내려요. 그러니까 이 반응이 일어날 때 볼트값이 0볼트라고 우리가 약속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약속으로. 즉 실제로 얘가 이렇게 일어날 때 볼트값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인간이 몰라요. 인간이 모르는데 수소가 산화할 때 또는 거꾸로 환원할 때 산화하거나 환원할 때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어떤 반응이 일어나든 간에 딱 요 반응이 일어날 때의 전압 값을 갖다가 전위 값을 갖다가 0.0볼트로 정의를 내려놓는 게 바로 이 그 화학 전지가 됐던 산화환원 반응이 됐던 간에 이 세계에서의 기준값이 되는 거예요. 표준값, 기준값. 그러고 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자, 요거 말씀드릴게요. 아까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부록 8표에 보게 되면은 리튬이 환원을 할 때 볼트 값이 마이너스 3.3볼트요. 이걸 어떻게 알아냈냐면은 여기에다가 리튬 금속을 딱 걸어 놓습니다. 그럼 이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리튬 금속이 좀 있으면 반응을 보내면 리튬 그래요. 그리고 또 밑에 미안합니다. 버벅거려서 미안해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 물 속에다가 리튬 1가 플러스 양이온도 녹여놔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이제 이렇게 딱 세팅을 해놓으면 전자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싹 흘러요. 그럼 이쪽으로 전자가 이제 다가오겠죠. 그러면 이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리튬 1가 플러스 양이온이 전자 하나를 받아먹어서 리튬 금속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기 주변 이 전국 주변에 노란색으로 표시할까요? 노란색으로 여기에 리튬 금속 덩어리들이 어떻게 도금되듯이 얘네들이 점점 뭉쳐서 쌓여요. 코팅이 돼요. 이때 여러분 여기 볼트값, 요 볼트값, 여기 전압을 측정하는 기계라고 되어 있죠. 이 값이 바로 요 값이 뜨는 거예요. 여기를 0.0볼트가 걸리는 전극이라고 딱 정해 놓으니까 이 전극과 요 전극 사이에 전위 차이 값, 그 전위 차이 값이 바로 전압이거든요. 그 전위 차이 값을 갖다가 우리가 표에다가 정리를 해 놓은 거야. 한쪽을 0.0볼트로 기준을 딱 잡아 놓고 반대편 전극에다가 다양한 종류의 금속들을 환원시켜 가면서 볼트 값을 측정해 놓은 요런 표가 바로 부록 8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자,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부록 8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조금 글씨가 너무 얇다. 그쵸? 미안해요. 자, 부록 8에 있는 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표준 환원 전위 값을 갖다가 표로 나타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 상태에서 환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볼트 값을 갖다 측정해 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쪽을 수소 전극으로 맞춰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이 수소 전극을 이쪽에다 세팅을 해놓고서 이쪽에다가 다양한 금속들을 환원시키기 위해서 전극을 만들어놨을 때 걸리는 볼트 값들을 바로 표에다가 정리해 놨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책에서 이거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제부터 이 표를 사용하는 방법을 공부시키려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교수가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그림. 이거는 고등학교 교과서하고 대학교 1학년 산하환원 단원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다니엘 접근 또는 볼타 전지의 전지의 그림입니다.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전극을 담아놓고요. 양쪽에다가 비커에다가 여기에 둘을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전구를 연결해놨어요. 물론 또 전구 너무 자주 그리니까 좀 그러니까 그래 전압계를 걸어놨다고 칩시다. 전압계는 V하고 이렇게 물결무늬 이렇게 하면 이게 전압계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왼쪽 컵에다가는 구리 아연이라고 할까? 잠깐만요. 아연이라고 할게요. 아연. 여기는 구리. 밑에 용액에는 황산 아연 수용액을 담아놓고요. 오른쪽에는 황산 구리 수용액을 담아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물 속에는 구리 이가 플러스 양이온하고 황산 음이온이 둥둥 떠댕겨요. 여기에는 구리 이가 플러스하고 그래요. 황산 음이온이 물속에 둥둥 떠댕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교수가 그리는 요 그림처럼 이렇게 뭐예요? 화학전지, 볼타 전지를 딱 구성해 놨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자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쪽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쪽으로 흐르기 시작해서 이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전극 주변에서 벌어지는 화학 반응이 뭐냐면요. 요 아연, 전극의 아연 고체가 슬슬 녹아요. 녹으면서 물속으로 이가 양이온을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전자 두 개를 퇴퇴 하고 뱉어냅니다. 그 전자 두 개가 이 전극을 따라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전자 두 개가 이 전선을 타고 오른쪽으로 넘어와요. 오른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전자가 두 개씩 이쪽으로 막 쌓이거든요. 그럼 이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물 속에 있는 구리 이가 플러스가 전자 두 개 넘어오는 걸 꿀꺽 받아 챙겨가지고 구리 고체로 즉 환원이 완벽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희 표시 교수가 좀 잘못했습니다. 이거 수용액이 아니고요. 이거 고체입니다. 그럼 여기는 무슨 전극이에요? 그렇죠. 산화 전극. 여기는 환원 전극. 그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질문. 자, 여기에 찍히는 이 화학전지, 요 화학전지의 볼트값, 즉 쉽게 얘기해서 이 제로 셀 표준 상태에서 이 반응이 일어날 때 이 옆에 있는 그림의 화학전지의 볼트값이 몇 볼트일까요? 이거를 한번 알아맞혀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계산하시겠어요? 앞서서 교수가 이거 계산한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이거하고 이거를 더하라 그랬죠. 자, 그거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요 반응식은 환원이기 때문에 이때 일어나는 볼트 값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반응이 일어날 때 볼트 값은 얘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 반응이 일어날 때 볼트 값은 이겁니다. 왜냐하면 산화가 일어날 때 볼트 값이니까. 그러면 이 값을 표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표 8에서 부록에 있는 부록 8에 있는 표에서 찾으셔야 돼요. 구리 이가 플러스가 구리 고체로 변하는 거. 이걸 갖다 굳이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돼요. 여러분 잠깐 표 보기 전에 요거 좀 얘기할게요. 요거는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이제로 자 보세요. 구리 이가 플러스가 슬래시 구리로 변할 때의 볼트값. 이렇게 표시해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전자 두 개를 받아먹어서 구리 고체가 되는 케이스. 표에 뒤에 부록 찾아보세요. 찾아보라고 할 때 찾아보세요. 이거 어디 있냐면요. 페이지 558페이지 맨 위에 첫 줄 보이시죠? 첫 줄. 첫 줄에 보면 이 값이 플러스 034 볼트라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구나. 플러스 0.34V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요겁니다. 요거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있죠. 이거 옥스입니다. 옥스. OX. 이거 뭐예요? 아연이 아연이가 플러스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도 표현해도 돼요. 이것도 같은 표현이에요. 밑에서처럼 이 제로 적어 놓고 아연이 슬래시 아연 이가 플러스로 변하는 뭐예요? 전압값. 이거 표에서 찾으세요. 이거 어디 있어요? 교수님, 이거는 찾아보니까 요렇게는 안 보이고 요게 보이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잘 보신 거예요. 요거 찾아보세요. 요거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이 557페이지요. 거기 펼쳐보면요. 자, 보면은 아연이 왜 안 보이지? 잠깐만요. 아연이 보입니다. 자, 중간쯤에 중간보다 살짝 위에 여기 요 반응식이 딱 보여요. 요 반응식이. 요 반응식이 딱 보여요. 요게 보이죠? 아연이가 플러스가 전자 두 개 받아 먹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아연이 되는 거. 됐죠? 있죠. 거기 이제로 값 나오죠. 이제로 값이 얼마라고 나와요? 읽어봐. 그렇지. 0.763 마이너스 0.763이라고 나옵니다. 그쵸? 근데 지금 이 반응식이 산화 반응식이야, 환원 반응식이야. 그쵸? 환원 반응식이죠. 그런데 위에 교수가 이거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거, 요 반응식은 무슨 반응식이니? 옥시데이션, 산화 반응식이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위의 반응식처럼 이걸 뒤집었어. 이렇게 뒤집어서 반응물과 생성물을 뒤집었어. 이렇게 뒤집힌 반응이 일어날 때는 이거는 바로 무슨 이게 되는 거죠. 뒤집었을 때요. 산화 반응이 일어날 때 전위값을 이렇게 적어야 되지. 이거는 부호가 반대로 바뀝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치. 요런 반응이 일어날 때 마이너스 볼트 값을 가지면 이게 뒤집힌다 그러면 플러스 볼트 값을 가져야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적는 겁니다. 플러스 0.763V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 두 개 값을 더해요. 확 더해버려요. 확 더해버리면 얼마 값이 나와요? 당연히 산수 다들 하시죠? 그쵸? 그렇습니다. 지우고 얘기할까? 여기 지우자. 몇 볼트가 나오냐면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자, 1 플러스 1.1 맞죠? 1.1이죠. 맞아요. 1.103 볼트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맨 끝에 이제 유효자 고려하면 03은 빼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1.10 볼트 짜리 건전지다. 이게 화학전지다. 이 화학전지가 이게 볼트 값이 요거다라고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되게 막 어려운 내용을 막 미주알 고주알 설명하고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90페이지 넘어가면 어떤 설명이 나오냐면은 이런 설명이 나와요. 290페이지 잠깐 넘겨보세요. 뭐라고 막 복잡하게 나오죠. 어쨌든 부록 8에 있는 표를 이용해서 전지의 볼트 값을 계산한다 이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1.10 볼트라고 계산한 거 위에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니? 이 반응에 이 화학전지에서 벌어지는 델타 G 제로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 델타 G 제로 값 공식 기억하고 계세요? 마이너스 N의 패러데이 상수의 뭐예요? 이거 전지의 그치 전압값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표준 상태에서 자유에너지 변화량, 이 전지의 자유에너지 변화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 앞에서 되게 궁금했을 거예요. 왜 N 값을 어떻게 계산하냐? 자, 보세요. 위에 있는 이 화학전지 보면은 산화환원 반응에서 전자가 몇 몰 이동해요? 여기 2몰씩 이동하죠. 그쵸? 2몰씩 이동하잖아. 그래서 위에 예시로 봤을 때는 여기에 2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패러데이 상수값은 965 빵빵을 집어넣는 거 아니고요. 잠깐만요.
앞에 책에 이 패러데이 상수값을 칼로리로 해가지고 때려 넣는 게 나오는데, 이게 965 빵빵이라 일단 넣을게요. 콜론이라고 넣을게요. 자, 단위는 뺄게요. 단위는 빼고,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위에서 이거 얼마예요? 플러스 1.10이죠. 자, 이렇게 다 곱했습니다. 얘 곱하고 얘 곱하고 얘 곱하면은 이 전체 부호가 0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왜냐면 이게 앞에 마이너스 음이 붙으니까. 그쵸? 뭐라 그랬죠? 이 자유에너지의 변화량이 표준 상태에서 측정해 봤을 때 0보다 작으면 표준 상태에서 이 화학 전지는 자발적으로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 전지란 뜻이 되는 거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 전기를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전지라는 뜻입니다. 네, 전지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좀 그렇고 이제는 셀 이렇게 쓸게요. 전기를 정상적으로 생산할 줄 아는 그러한 셀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0보다 커지면 전기를 못 만드는 화학전지예요. 이런 흐름이 안 일어나요. 요 흐름 이렇게 전자가 이쪽에서 빠져나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흐름 있잖아요. 이게 일어나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0보다 큰 값을 가질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화학 반응이 진행되면서 전자의 이동이 생길 수 있는 전지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려면 요 값을 표에서 찾아가지고 부록 8의 표에서 찾아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이 식에다 대입해서 부호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면 된다는 내용을 되게 어렵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이해되셨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5.30번. 자, 벤젠이라고 하는 녀석의 액체 벤젠의 델타 GF0 바값이 얼마냐면은 플러스 124.3 킬로줄 퍼 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밑에 반응에 전기분해 환원 반응이죠. 환원 반응. 밑에 반응. 자, 6개의 탄소 더하기 6개의 수소 플러스 더하기 6개의 전자를 꿀꺽해서 벤젠이라고 하는 녀석에 딱 되는 요 반응에 볼트값 이거 뭐야? 이때 볼트값은 솔직히 까놓고 해서 레드 환원 반응의 전압값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그쵸? 먼저요. 이것부터 계산합니다. 델타 G 제로값 이 반응의 델타 G 제로값부터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걸 계산해야 현재 요 화학전지의 전압값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레드라고만 할게요. 요걸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걸 구하려면 요 값부터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수가 예전에 이전부터 필기해드렸던 이 공식을 이제 다시 한번 또 한번 이용해 봐야 되겠죠. 그쵸? 이용합니다. 시간 한번 써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참, 그리고 미리 얘기하는데, 여기 N값은 이 반응 시에 6몰에 해당되는 전자니까 여기 6이 들어간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봅시다. 자, 요거 어떻게 해서 생성물은 누구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죠. 앞에 반응 계수가 1밖에 없으니까 1 곱하기 요 값은 문제에서 알려줬죠. 벤젠의 요 값은 요거다.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그죠? 괄호 열고 124.3 킬로줄 퍼 몰. 여기 있는 이게 1몰이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요거하고 요거 소거가 돼가지고 어쨌든 단위가 소거돼서 킬로줄만 남는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항의 단위가 바뀐다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빼기 요거 쓸 겁니다. 빼기 파란색으로 적을게요. 자, 이게 반응물들이 누구 있어요? 얘하고 얘입니다. 이게 전자 빼고 반응물은 얘네들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면 되겠니?
자, 괄호 열고 6 곱하기 요거 앞에 6 요거 곱하기 델타 GF 제로의 누구 탄소 이게 상태가 어떠니? 탄소 아마 고칠 거예요. 예. 여기 요 녀석 값을 부록 1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부록 1. 부록 1에서 찾으면 이 값이 얼마냐면 0입니다. 0. 요 값 0이에요. 제로 빵이에요. 표에서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거 0이라고 나와요. 0. 이게 단위가 몰이니까 소고소고 돼가지고 없어져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아이고. 자, 더하기. 파란색으로 해야 되는데. 갑자기. 자, 더하기. 그래서 요번에 또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예, 요번에도 6입니다. 6. 그 다음에 델타 HF 제로, 델타 H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델타 G 제로 F 바의 누구의 H 플러스 수용액. 요 녀석. 요 녀석의 요 값을 표에서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 값도 얼마냐? 0입니다. 0이에요. 예, 0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똑같이 표에 찾아보면 0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또 소거가 돼가지고 여기 있는 단위 몰까지 소거가 돼가지고 킬로줄로 나와요. 그리고 전자에 대해서도 넣을 수도 있어요. 우리 책에는 전자에 대해서도 값을 넣는데 전자는 화물이 아니라서 얘도 0입니다. 0이니까 어쨌든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값이 얼마냐고 플러스 124.3 킬로줄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값이 곧 뭐하고 똑같다고 요 값하고 똑같다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다 좀 깨끗하게 정갈하게 적을게요. 자, 플러스 124.3 킬로줄은 마이너스 6 곱하기 그 다음에 965 빵빵 저기 킬로줄 퍼 볼트 당량. 이때는 단위가 이게 쿨롱의 단위거든요. 다시 한번 요게 쿨롱의 단위예요. 예, 쿨롱의 단위라서 요걸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문제에서 말하는 이제로 레드 값. 요 값을 구하면 됩니다. 뭐 단위는 무시하셔도 숫자만 봅시다. 숫자만 보면은 뭐 마이너스 6에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한 게 이 값 나오는 거니까 킬로줄 단위 맞으니까 부담 없이 산수 잘 하셔가지고 계산하시면 요 값을 편안하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편안하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문제. 결국에는 공식 알려주고 그 다음에 표 보는 방법 알려주고서 대입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는 그래도 대입성 문제 여기는 요 소단은 되게 쉬운 예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제 5.32번, 5.34번 제가 풀어드리면 되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그래도 연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충분하게 쭉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교수는 예제 5.36번 다음 장 한 장 넘기면 있는 이 부분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자, 예제 5.36번에 자, 다음 반응을 전기분해로 진행시키려고 할 때 필요한 최소 전압 볼트 값은 얼마인가 부록의 표준 전위 자료를 이용해서 구해 주시오. 이런 설명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요.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구리 고체를 망가니즈 이가 플러스와 반응을 시켜서 구리 이가 플러스로 바꾸고 망가니즈 고체로 바꾼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변한 거는 우리가 뭐라 부르죠? 산화라고 부르죠. 얘가 이렇게 변하는 거는 환원이라고 부릅니다. 기억하시죠? 예, 좋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적자고요. 산화 반쪽 반응식을 적고요. 환원 반쪽 반응식을 딱 나눠서 적자고요. 이 반응에서 산화가 일어나는 녀석은 누구밖에 없다? 구리밖에 없다. 구리 고체가 구리 2가 플러스 2 마이너스 이렇게 변하는 거네. 이 반응에서요. 그 다음에 망가니즈 2가 플러스가 전자 두 개를 받아먹어서 망가니즈 고체가 되는 거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부록 8에서 얘네들 반응이 뭐예요? 이거는 이제로 OX 산화니까 밑에 있는 거는
이제로 레드 리덕션 환원이니까 요 값을 읽어서 적으면 됩니다. 자, 일단은 표에서 찾으시면 얘 밑에 있는 거는 바로 마이너스 1.18V라고 보이는 대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위에 있는 녀석은 표가 이게 뒤집어져 있는 채로 값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값이 얼마냐면 플러스 0.34V라고 나와 있는 건데 이걸 뒤집어야 되니까 어떻게 여기 앞에가 내 앞에가 더 이상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로 바뀌어 가지고 적어 두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다? 자, 여기 볼트 똑바로 적을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수가 뭐라 그랬어요? 이 전지의 전체 볼트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이거 산수하시면 되겠네. 그치? 어렵지 않죠? 1.52 볼트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문제대로 읽어보면 이렇게 이런 반응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진행시키려면 전압기로 전압을 걸어줄 때 마이너스 1.52V를 걸어주기만 하면은 어떻게 이 반응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이 반응은 어떻게 해요? 이 반응 위에 있는 반응은 어때요? 이게 문제 해설 똑바로 읽으면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반응은 요대로는 진행 불가라고 돼 있어요. 진행 불가. 자, 글씨 똑바로 적을게요. 위 반응은 진행 불가한 반응이다라고 명확히 적혀져 있습니다. 즉 정반응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거 적어드렸는데 요거 왜 그러지 이해 못하시는 학생분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자유에너지 변화량 값을 보면 여기다 이렇게 대입해야 되잖아요. 자, 이동하는 전자의 개수 양수죠. F 패러데이 상수 양수죠. 근데 얘가 냈다 뭐예요? 음수면은 마이너스보다 작으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얘가 0보다 커진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비자발적인 반응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반응이 불가능하다고요. 위에 있는 반응은. 그래서 해설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역반응을 시키는 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역반응을 진행시키려면 정반응이 불가한다는 얘기는 뭐하고 똑같은 말이야? 역반응은 가능하다는 뜻이야. 그럼 역반응을 가능하게 하려면 정반응 전지의 볼트 값이 마이너스니까 이 화학 전지에다가 플러스 뭐를 붙여가지고 요 볼트 값을 딱 걸면 역반응이 반응이 진행된다. 요런 뜻으로 지금 해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요거 공부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괄호 2번에 있는 예제 또한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당연하죠. 괄호 2번도 반응식 요거는 요렇게 갑니다. 반응식을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밑에 반응식 보이죠? 이 중에서 산화한 녀석하고 그 다음에 환원한 녀석을 찾으세요. 찾아서 뭐 한다? 그쵸? 산화 반쪽 반응식 위에서 교수가 보여준 것처럼 산화 반쪽 반응식하고 환원 반쪽 반응식을 분리해서 적으신 다음에 이때의 요 값하고 요 값을 뭐예요? 그 뒤에 부록 8에서 읽어가지고 냅다 더하세요. 그래야 셀 전체의 뭐예요? 볼트 값을 확실하게 구할 수 있겠죠. 이게 0보다 크냐 작냐를 가지고 위에 있는 이 반응을 진행시킬 수 있다 없다를 갖다 판단해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답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개념으로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294페이지서부터 네른스트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 내용은 언제 할 거냐? 학교에서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다 보실 때까지 그래도 시간이 꽤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다 시청하실 때까지 지금 5단원
요 페이지 294페이지까지 충분히 시청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강의실에서 이어서 요 현장에서 요 이후 부분을 설명해서 5단원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음에 강의실에서 진도 나갈 때는 여러분들 아직 5단원 앞부분 영상을 다 못 보셨다는 걸 감안해서 잠시 5단원을 뛰어넘어서 6단원 창물화학에 대해서 강의실에서는 먼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고 창물화학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5단원 뒷부분으로 넘어와서 이어서 설명드릴 테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느라 고생하셨고요.